거시 경제의 흐름들은 시장이 겪는 현재 조정이 끝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체크해볼 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추세인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12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는 약 1억 달러의 순유입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순유입 1위는 5,060만 달러가 들어간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였고, 2위와 3위는 각각 1,560만 달러, 1,450만 달러가 순유입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유출입 자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지난 7일자로 17영업일 연속 순유입 행진을 마쳤으며, 이번에 6월 10일과 11일에는 이틀 동안 약 2억 6,490만 달러 상당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 4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순유출을 보여줬는데, 호조를 보이던 ETF 유입세가 이렇게 돌아선 것은 지난 7일 발표된 미국 고용 데이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거든요. 곧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무산시키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자 곧바로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12일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된 것은 이날 발표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 지금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횟수이고, 이를 늘리고 줄이는 지표들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따라서 당분간 비트코인 ETF 순유입은 금리 인하 연간 지표들의 큰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의 행보도 주목해야 하거든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공개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 점도표에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만 있을 것으로 나타나자, 유럽 중앙은행의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도 신중해진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존만 금리를 거듭 내릴 경우 통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으로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ECB는 지난 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는데,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다르며 통화 정책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ECB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로써 연준의 결정은 ECB 매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ECB 이사들도 소비자 물가 전망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유로존이 미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가격 상승을 불러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분위기 역시도 체크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다시 ETF로 돌아와서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같이 체크해드리려 하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 걸 주목할 만하거든요. JP모건이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메모에서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지만, 이 속도가 하반기에도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어요. 여기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은 약 155억 달러에 달하는데,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비트코인과 각종 벤처캐피털 펀드 등으로 유입된 자금은 약 2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모두 신규 수요가 아니라는 점인데, 상당수 투자자가 기존 현물 거래를 하다가 거래 편의성, 규제 문제 등을 이유로 현물 ETF로 갈아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더불어 올해 1월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13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거든요. 따라서 해당 물량이 ETF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ETF로 순유입된 자금은 120억 달러 남짓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이 120억 달러 상당이라면, 나머지 기간 동안 같은 속도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산술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은 약 2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비트코인 최고의 단가 중앙값이 개당 45,0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지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JP모건은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리서치 팀을 운영하고 있기에 더욱 안 좋게 바라본
본 것일 수 있지만 충분히 안 좋게 해석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에 유의 깊게 참고해야 하죠.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 주어야 올 하반기에도 시장이 비트코인 ETF라는 동력을 잃어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에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는 그만큼 중요하게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영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관리 업체인 아크엑스와의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거든요. 원래 리플과 아크엑스의 파트너십은 2022년에 시작되어 이후에 2023년 리플이 인수한 회사인 메타코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 원래 아크엑스는 RWA 토큰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이에 따라 이번 확장의 목표는 내년까지 상당량의 토큰화된 실제 자산 RWA를 XRP 원장, XRP 레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 범위 금액만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발표에 따라 XRP 레저를 활용해서 기관들의 자산을 토큰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더불어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는 토큰화, 기본 덱스 및 규정 준수 기능과 같은 내장 기능을 자랑하기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 XRP 레저는 기관 수준의 금융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데 매우 적합하죠. 그리고 리플 CEO를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실제 사용 사례에서 암호화폐를 주류로 채택할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RWA는 운영 효율성, 유동적인 시장 접근 및 암호화폐 고유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부채 상품, 주식,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자산이 이미 토큰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리플이 RWA에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미래 기업들이 리플을 선택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리플의 미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또한 결국 이들은 XRP 레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XRP 레저의 TVL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리플의 XRP의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미래 전망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잡는 호재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에 이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